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2-3 마지막에 쓰임새에 맞는 저항의 연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쓰임새를 조사하여 비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아야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해서 꼼꼼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실험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비교하기 위해서 전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전구를 왜 사용하냐? 바로 이전에 한번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중학교 시기에 배우는 저항에는 두 가지 종류가 하나 있는데 첫 번째는 니크롬선이 있다고 했었고요. 두 번째는 전구를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이 니크롬선을 가지고 우리가 긴 니크롬선과 짧은 니크롬선을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이 긴 니크롬선과 짧은 니크롬선의 길이와 단면적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저항의 크기까지 비교하는 것을 고등학교 때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전구를 통해서는요, 뭘 배울 거냐면 빛이 통하는 정도, 그 다음에 밝기 정도를 비교해서 그 전구의 저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전구를 사용합니다. 즉, 빛이 들어오는 것을 활용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전구, 이 저항을 가지고 직렬 연결하는 것과 병렬 연결을 배우기 전에 직렬 연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시를 할 때 한글로 쓰는 것 말고 기호로도 쓸 수가 있는데요. 즉 그림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요. 이 저항에 대해서 표시를 할 때 방해한다라는 느낌, 즉 가시밭길을 표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하게 뾰족뾰족하게 가시밭길처럼 표현해 주는 것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렬 연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손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항이 이렇게 직선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직선처럼 그려지기 때문에 직렬 연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바로 병렬 연결인데요. 병렬 연결인 경우에는 얘네가 어깨, 손 하듯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앞으로 손 뻗어서 친구 어깨에 손을 얹은 형태처럼 그려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병렬 연결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직렬 연결한 경우와 병렬 연결한 경우에 대해서 전구들이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험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실험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실험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할게요. 뿅!
자, 실험 영상 잘 보셨나요? 실험 영상에 나와 있다시피 전구를 직렬 연결했을 경우에는 전구 한 개를 연결할 때보다 밝기는 어두워진 것을 확인했었고요. 전구 한 개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는 경우 나머지 전구에도 불이 꺼져버린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렬 연결했을 경우에는 전구 한 개를 연결할 때보다 밝기는 거의 변하지 않았었어요. 거의 같았습니다. 반면에 연결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나머지 전구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정 내에서 주로 많이 전기기구들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바로 병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냉장고를 사용하다가 다른 선풍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전혀 지장 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요. 플러스로 선풍기 전원을 완전히 끈다 하더라도 냉장고의 전원이 꺼지지 않는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정 내에서 어떻게 병렬 연결되어 있는지 혹은 직렬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컴퓨터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연결에 인쇄기 연결이라던가 등등 기타 등등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를 끄면 완전히 다른 한쪽도 꺼지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항의 연결을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저항의 연결에는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회로 전체의 저항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직렬 연결했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하다시피 저항이 이렇게 옆으로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었어요. 즉 전체 저항은 이렇게 저항이 1개, 2개, 3개, 4개가 늘어나게 되면은 전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전하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가시밭길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즉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 길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전체 저항의 크기는 증가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저항이 늘어나면 직렬 연결을 하면 할수록 전체 저항의 크기는 증가합니다. 반면에 병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저항들을 이렇게 병렬 연결을 한다 하더라도 전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네가 지나가는 통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얘네는 어차피 지나가는 가시밭길의 길이 똑같이 유지됩니다. 그 반면에 어떻게 또 생각할 수 있냐면 저항을 연결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전체적으로 얘네가 토탈적으로 지나가는 그 양이 점점 적다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렬 연결했을 때는 전체 저항의 크기는 작아지는데요. 얘네는 수식적으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네이버 블로그에 딱 올려드릴 거예요. 전체 저항이 왜 커지는지, 왜 작아지는지 조금 이렇게 정성적으로 모형을 통해서 이해하기보다는 수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에 선생님이 따로 수식적인 것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는 이유는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 건데 걔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친구들은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체 저항의 크기는 올라가거나 작아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회로 전체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ohm의 법칙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ohm의 법칙 공식은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자, 같은 전압이라고 해볼게요. 똑같이 1V를 줬다고 해봤을 때 전체 저항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면은 전류의 세기는 작아지게 되죠. 따라서 회로 전체의 전류의 세기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병렬 연결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ohm의 법칙,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하는데 이때 전압을 똑같이 1V라고 줬을 때 저항이 계속적으로 병렬 연결한다라는 뜻은 전체 저항의 크기는 작아진다는 내용이고 따라서 저항이 작아지게 되면은 전류의 세기는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ohm의 법칙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냐? 전체 전류와 어떤 차이가 있냐? 라는 것을 비교하실 수도 있어야 되는데 위에 선생님이 그림 그리는 걸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전하들이 지금 통과하는 길이 직렬 연결은 한 줄이죠. 변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 1번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나 저항 2번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나 통과하고 나서 나머지 전체 전류의 세기는 다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거기를 통과하는 전하들의 그 흐름이 변하지를 않기 때문인 거죠. 전하의 양이 변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동일합니다. 전체 전류는 각각의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동일합니다. 즉 다시 표현하면 1번 전류나 2번 전류나 전체 전류나 다 똑같다는 얘기인 거죠. 반면에 병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그림을 그려놨다시피 전하들이 이렇게 두 줄로 나뉘어서 통과하게 됩니다. 다시 표현하면 1번 저항을 통과하나 2번 저항을 통과하는 전하들은 달라지게 되고요. 얘네가 다시 모여서 전체 전류를 만드는 거죠. 즉 1번 전류에 통과하는 전하들의 흐름과 2번 저항에 통과하는 전하들의 흐름이 합쳐져서 전체 전류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따라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합이 바로 전체 전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동일하다와 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전체 회로에 걸린 전압을 보면은요, 이 전압은요, 들어 올려주는 그런 펌프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즉 높이 차라고 예전에 모형에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각 저항에 걸린 전압은요 어떻게 되냐? 바로 계단 형태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 얘네는 지금 직렬 연결했을 때는 같이 맨 위로 끌어올려졌어요. 전하들이 맨 위로 끌어올려졌는데 1번 저항을 통과하면서 미끄럼틀 타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시 2번 저항을 통해서 또 내려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각 저항에 걸린 전압들이 1번 전압에 걸린 값과 2번 전압에 걸린 전압들의 합이 전체 전압인데요. 자, 위에 그려진 그 개념들을 좀 보시면 계단처럼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떨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1번에 걸린 것은 여기 V1 높이 차이만큼 내려왔다가 2번에 걸린 것은 바로 V2만큼 떨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끄럼틀이 2단계인 거예요. 전하들이 1번 타고 쭉 떨어졌다가 1번 저항 통과하고 났더니 2번 저항에서 또 쭉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전압은 요 전체 미끄럼틀의 높이인데 1번 전압을 떨어지는 전체 전압, 2번 저항을 통과하면서 떨어지는 미끄럼틀의 전체 전압, 높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저항에 걸린 전압은 이제 병렬 연결했을 때 어떤 형태냐면요. 얘네들이 이제 같은 높이만큼 떨어지는 건데 이제 3D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선생님 조금 그림을 못 그렸어요. 자,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똑같이 올라갑니다. 똑같이 올라갔는데 이제 올 때 내려가는 높이가 똑같을 뿐 그 길이 두 군데로 나뉘는 것뿐입니다. 1번이냐 2번이냐 1번 미끄럼틀 탈래 2번 미끄럼틀 탈래 라고 두 가지로 정해지는 거예요. 즉 높이 차이는 똑같은데 1번 1이냐 2번 2냐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즉 요 미끄럼틀 전체 높이나 1번 미끄럼틀의 높이나 2번 미끄럼틀의 높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쭉 올라갔던 전체 전압의 크기는 1번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2번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모두 다 동일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각각의 전체 회로에 걸리는 전압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똑같다. 즉 1번 전압과 2번 전압과 전체 전압은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셔도 충분히 괜찮아요.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얘네에 대해서 100%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그냥 회로 전체 저항의 크기가 커진다와 작아진다. 그에 따라서 옴의 법칙에 의해서 전체 전류의 세기가 작아진다, 커진다
정도까지 이해해 주셔도 되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로 전체 전류의 세기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동일하다 혹은 합과 같다. 반대로 얘는 전압의 경우에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합과 같다 혹은 동일하다.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여만 주셔도 되겠습니다. 암기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못하시겠으면 암기하셔도 충분히 괜찮으니까요. 이렇게 표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사용 예시를 2가지씩 여러분들 가정에서 찾으신 다음에 적어서 사진 찍은 다음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선생님이 올리라고 하는 시간부터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한 특징들을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실험에서 결과값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실험 지필평가에서 꼭 내기 제일 좋은 파트입니다. 직렬 연결했을 때와 병렬 연결했을 때 전구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회로 전체의 저항의 크기는 어떻게 변하는지, 회로 전체의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변하는지 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친구는 요거와 요거까지만 여기 여러분들이 필기하신 내용까지만 공부하셔도 되니까요. 여기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나는 더 공부를 하고 싶다, 나는 조금 더 이해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드린 수식적인 내용을 참고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뿅!